강물이 흐르고 한 소년이 강을 바라보는 시선 끝에 여학생의 시체가 떠내려온다. 장면이 바뀌면서 주인공 할머니 미자가 진찰을 받는다. 팔이 저릿해서 왔다는 미자에게 의사는 알츠하이머병 초기라고 말해준다. 그녀는 시를 쓰고 싶어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 강좌 포스터를 보고 등록한다. 미자는 강사에게 어떻게 시를 쓰는지 묻는다. 시인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며 그것을 글로 옮겨 적으라고 말한다. 미자는 선생님의 말대로 나무 그늘에서, 꽃에서, 풍경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려고 애쓴다. 그러나 미자에게 시는 어렵기만 하다. 이 영화는 현실 세계와 시의 세계, 두 세계의 존재를 드러낸다. 현실은 손자가 여중생을 자살에 이르게 하고 부모들이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 시가 죽은 세계이다. 한편으로 꽃을 좋아하고 작은 아름다움에도 감동하는 미자를 조명한다. 영화에서 유일하게 미자만 예쁘다. 시의 세계다. 이런 미자의 모습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병든 노인을 간병해야 하는 가난한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영화는 이 두 세계를 끊임없이 충돌시키며 이야기를 끌고 간다. 시 강좌를 듣고 난 미자는 시상을 찾아 한적한 강변을 찾는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영화는 빗방울이 노트에 떨어져 번져가는 장면을 포착한다. 시의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미자의 시상의 현실을 포착한 것이다. 그 순간만은 시와 현실이 하나 된 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자는 순간 잊고 있었던 노인 간병 일을 생각해내고 곧장 시의 세계를 벗어나 노인의 집으로 달려간다. 시와 현실의 결합이 지극히 순간적이고 깨지기 쉬운 것임을 말해주는 장면이다. 미자에게 현실 세계는 무참하다. 간병 노인이 미자에게 느닷없이 비아그라를 들고 사랑을 구걸한다. 한 번만 남자 구실을 하게 해달라는 노인을 경멸하고 돌아서는 미자. 미자의 현실은 자존심과 충돌한다. 여중생의 자살에 손자가 개입돼 미자를 포함한 가해자 부모들이 보상금을 3천만 원으로 정한다. 1인당 5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한 그 500만 원을 구할 생각에 미자는 간병 노인을 찾아가 그가 원하는 사랑을 한다. 영화의 백미는 미자가 죽은 여중생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이다. 미자는 화려한 옷과 모자를 차려입었다. 죽은 아이 집에 가는 차림이 왜 그러냐는 핀잔을 듣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시의 세계다. 여중생의 엄마가 농사 짓는 곳으로 가는 길에서 미자는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 잊고 있는 듯 땅에 떨어진 살구를 맛보기도 하고 떨어진 꽃잎에 취하기도 한다. 여중생의 엄마를 만나서는 농사작황이나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선다. 미자는 자신이 만났던 그녀가 여중생의 엄마임을 뒤늦게 알아차리지만 내색하지 않고 집으로 온다. 미자가 발견하는 세상은 시를 쓸 만큼 아름답지 못하다. 미자는 손자의 아침 식탁에 여중생의 사진을 놓아둔다. 손자가 여중생에게 일말의 연민의 마음, 즉 시의 마음을 가지게 하려는 시도다. 손자는 움찔 놀라다가 이내 외면한다.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어두운 밤, 미자는 손자와 배드민턴을 친다. 말없이 셔틀콕만 오고 가는 사이 경찰이 나타나 손자를 연행한다. 미자는 손자를 바라보지만 붙잡지 않는다. 미자가 결국 무심한 현실을 단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를 선택한다. 미자는 시를 쓰기까지 몇 차례 이별을 경험한다. 언어상실증 환자가 되고 모자를 잃고 몸을 던진다. 그의 소중한 인연, 손자와 이별하는 아픔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미자는 시를 쓰고 싶었다.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보아도 전혀 아름답지 않은 현실에서도 시는 발견되지 않는다. 미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시의 세계다. 그것은 현실을 떠난 아름다운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화가 없는 현실도 아니다. 미자에게 시의 세계와 현실 세계는 화해하지 못한다. 두 세계의 불화 위에 시가 완성된다. 현실만으로 시가 쓰이는 것도 아니고 시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녀는 시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결국 바람에 모자가 날리듯 자신의 아름다움과 이별한다. 현실과 시의 세계의 불화를 딛고서 시의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미자 스스로를 던진 다음에야
아픔을 딛고서야 살아오는 세계임을 보여준다.